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초반에는 상당히 탄력 좋았죠. 우리 시가를 5%나 띄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점 돌파를 쉽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또 윗꼬리를 강하게 만들면서 이 약세 전환을 하더라. 자, 윗꼬리가 길다 보니까 특히 또 이 직전 고점 자리에서 또 이런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 흐름이 좋은 게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 주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승 속에서 지금 현재는 이 시장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뭘 의미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왜 이 윗꼬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 에코프로 이대로는 안 끝내고 284,500원 결국은 돌파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이렇게 돌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많이 뿌려줍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분들이 하나의 주포 그리고 하나의 세력이 돼서 이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또 시도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 상호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호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오전장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반도체, 2차전지 전부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윗꼬리가 좀 강하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즉 호재가 맞긴 맞았고 하지만 이 시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단발성 호재로만 시장이 받아들이고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뉴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대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 말하면은 지금은 바로 이 지수의 이격 있죠, 이격. 이 이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일본 기준으로 보면 각도가 상당합니다, 지금. 예.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건데 제가 이 오늘 오프닝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상승세 속에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큰 그림에서 상승 지속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해도 이런 이격이 발생이 되면 이때와 이때처럼 이격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상승 각도가 크면 클수록 그 충격파는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계속 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에이 설마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딱 말씀드릴 테니까 딱 집중 좀 해주세요. 자, 딱 복잡한 거 말고 시장의 주도주들만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를 한번 보자고요. 이 세 종목들이 지수 추종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분석이 되겠죠. 집중해 주시고 자, 보시면 이 삼성전자가 드디어 20만 원 라인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98만 원. 그러니까 거의 100만 원에 온 거죠. 그리고 지수는 어디에 왔어요? 6,000포인트에 왔더라. 자, 20만 원, 100만 원, 6,000포인트. 이렇게 뒤에 땡땡땡 이런 가격을 보통 이제 우리가 심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리가. 그래서 이 심리가에서는 이 저항을 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가격대의 이격을 봤더니 이격들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지수든 종목이든 이격이 발생이 되면 항상 뭐가 나와요? 예 없이 이격 조정이란 게 발생합니다. 그 푸닥거리를 한번 해주고 가야지 더 큰 파동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큰 그림에서는 가는 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잖아요. 어떻게. 쭉 주구장창 뻗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호되게 털고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지수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냐면 삼성전자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볼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포물선, 엄청 큰 포물선이요. 자, 여러분들 차트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오면 그 꼭지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주 매섭게 떨어지는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금값이 어떻게 됐죠? 자고 나왔더니 폭락을 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고 올라오면 그 과열의 끝자락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급락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더라는 거죠. 물론 금도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현재는 안정기를 거치고 다시 오르고 있지만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푸닥거리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냥 곱게는 안 간다는 건데 삼성전자와 이 골드의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런 포물선을 그리고 올라와서 급락, 포물선을 그리고 올라와서 어떤 급락.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죠. 그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뭐가 될까?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미국과 이 이란에 대한 전쟁 관련해 가지고 매우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해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해지 종목을 사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이 뭐였어요? 바로 홍구석이었어요. 홍구석유. 이 홍구석유가 이 두 개의 밴드가 생길 때 이 터치가 될 때마다 얘를 매집을 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죠. 보통 해지 종목은 지수가 빠질 때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지수도 오르는데 해지 종목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시장에 그만큼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변동성이 극에 달했다라는 뜻을 암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암시를 미리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좋은 이야기, 수익이 나는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냉정하게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오게 되는 주가는 이 5일선이 이탈될 때 있죠. 이 단기동 평균선. 지금도 물론 안 깨졌잖아요. 이게 이탈이 되면은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이탈이 없어요. 근데 이탈이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조금 전에 골드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탈이 되면 어떤 게 순간적인 매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 포물선의 끝자락에서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그 구간 우리가 이 에코프로 어떻게 대응하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들고 온 것도 오늘 오전, 그러니까 아침 중에 90%까지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거의 누적 수익이 거의 지금 140%가 넘어가는 건데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N자형 패턴으로 가졌어야 되는데 오늘 실패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를 그릴 확률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오니까 뭐가 올라요? 바이오가 올라왔죠. 바이오가 어떤 성격을 요즘엔 띄고 있냐면 조정 때 올라옵니다. 조정 때. 그러면서 이제 지수 받쳐주는 역할을 해줬던 거죠. 왜? 그러니까 지수가 간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 같다, 부품주 같다, 2차전지 같다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응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저와 함께 바닥에서 들고 오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무리 눌림이 깊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격은 안 온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뒤에 15만 원일 때 매수를 하신 분들, 이 사람들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점에서 좀 약한 그림이 나오니까 제가 일본 챙기자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남은 건 어디요? 단기동 평균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지수 다 이런 단기동 평균선이 깨지면 그때는 전량 수익 확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 가격보다는 더 좋은 가격이 줄 수 있거든요. 투매가 나온다고 하면. 자, 순간적인 매도가 제가 말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다시 한번 밴드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에코프로가 없는 분들이 되겠죠. 항상 순간적인 매도, 투매가 떨어지면 그때는 제가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항상 해드립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준비가 된 사람들,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 이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대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제가 말한 흐름이 물론 아직은 안 나왔죠. 그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도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즉 악재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매도가 나온다면 밴드까지 올 확률이 매우 크다. 자, 그래서 오게 되면 그 상황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장에 대한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 이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는 제가 말한 이 단기동 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하지만 깨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뭐다? 기회다. 제가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이 에코프로 타점을 전부 짚어드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 원하는 자리가 오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매수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건데요.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여기로 맥점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다 여러분들의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일부 따라 하셔가지고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 방법론 가지고 이 키움증권 영운전 다들 아시죠? 거기에 입상까지 했던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그럼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갈 겁니다. 제가 이 방법론으로 현재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